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해주실 얘기는 뭡니까? 오늘 할 얘기가 룰루레몬 이야기인데요. 이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레깅스 뭐 요가하는 사람들은 진짜 되게 좀 사고 싶은 브랜드, 근데 되게 비싼 브랜드. 왜냐면 레깅스 하나를 사려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잭시믹스, 안다르 이런 업체 거를 사는데 바지 레깅스 사면 한 3, 4만 원이면 사요. 근데 룰루레몬은 20만 원 이상. 레깅스랑 내복이랑 뭐가 다른 거죠? 내복은 면 소재이기 때문에 활동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헐렁헐렁하죠. 근데 레깅스는 몸에 딱 붙고 통풍, 그리고 땀이 났을 때 빨리 마른다. 그래서 기능성 소재라는 게 달라요. 이게 헐렁헐렁해서 잘 때 입는다, 운동할 때 땀을 빨리 배출하고 흡수시키고 뭐 한다, 뭐 이런 것들. 레깅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왜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포지셔닝을 했어요. 비싸게.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뒤부터 이렇게 저기 한다면은 창업자가 원래는 스노우보드 또는 윈드서핑, 서핑복을 만들었던, 그래서 팔았던 사람인데 아시겠지만 그런 애들은 원래 좀 고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에서 잘 팔다가 엑시트하고 나왔어요. 돈 벌고. 돈 벌고 나와서 캐나다에서 이제 요가를 하다가 요가 클래스에 우연히 갔는데 가보니까 죄다 이제 뭐 반팔 입고 있는데 면에 막 땀 쩔어 있고 애들이 물고 나면 동작하는데 옷 다 벌렁벌렁 하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 보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미 서핑복이나 이런 쪽으로 진짜 고기능성, 몸에 바짝 붙고 스킨과 유사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을 레깅스나 요가복으로 풀어보자 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지금은 이제 룰루레몬 하면은 진짜 요가복계 샤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매장을 열려고 하니까 렌트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안 쓸 때는 스튜디오를 대여를 해줬어요. 요가 클래스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근데 지금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뭐 룰루레몬 가면은 내가 옷을 사러 가가 아니라 내 요가 문화를 경험하고 거기서 이제 단체로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현장에서 실제 이제 매트 깔아가지고 요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점원이 아니에요. 이들은 강사 또는 트레이너 출신이 거기 가서 요가도 하면서 뭐 제품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강사, 에듀케이터라 불러요. 그럼 이제 현장에서 저기요 라고 하지 않고 강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은 게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의 공간은 하나의 체험 공간으로서 단지 제품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좀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진을 몇 개를 좀 준비했었는데 그 사진 진짜 유명해요. 만리장성. 거기서 한 1000명 넘게 다 같이 요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코엑스에 굉장히 큰 메인 광장이 있잖아요. 그 코엑스에서도 단체로 막 100여 명 모여서 요가한 적도 있고, 그래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가 문화가 단지 이제 숨겨진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룰루레몬이 좀 체험형 공간과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를 전파하는 업체로서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얘네들이 지금 이제 하는 이유가 중고시장에 뛰어들겠다. 근데 이제 이 중고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존에 내가 룰루레몬 신상품을 가지고 썼던 사람들 중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입어도 되겠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상의부터 시작해서 레깅스를 룰루레몬에 되팔면 얘네들이 되사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기프트 카드나 뭐 쿠폰 같은 걸 줘서 룰루레몬 내에서 다시 내 신상품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뛰어들게 된 배경이 이제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경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월에 8.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역사상 40년 만에 물가 폭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올랐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곡물 가격, 모든 가격이 다 오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먹을 거 비싸지고 기름값 비싸지면은 사실 식품이라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좀 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 더 입어도 되는데 굳이 신상품을 사야 되는 이 니즈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룰루레몬이 봤더니 중고 시장이 잘 되고 있는 거야.
그 오픈마켓에서 이미 제3자가 내 제품 중고 시장을 열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룰루레몬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우리가 되사줄게. 좋은 가격에 되사줄 테니까 우리 생태계 안에서 다 놀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미국 보니까 중고 시장 이 규모가 2015년에 10억 달러 정도였는데 작년에 150억 달러로 15배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뒤 2025년에 470억 달러로 커지니까 지금보다도 3배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룰루레몬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 시장에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건 중고 시장 자체 때문이 아니라 룰루레몬이 이제 이렇게 성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왜냐면 브랜드가 성장하면 중고 시장이 같이 크는데 브랜드 파워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중고 시장이 잘 되는 거잖아요. 뭐 루이비통 중고 매장 아주 활발하잖아요. 그게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긴장하는 애들은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룰루레몬이 아니 지들도 중고 매장 하면 되는 거니까. 나이키도 바이백 서비스에서 중고 매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긴장한 게 아니라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커졌다는 것 때문에 긴장하는데, 왜냐면은 아직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룰루레몬은 나이키의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룰루레몬은 영업이익률이 27%, 나이키는 15%. 그니까 이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룰루레몬 자체가. 근데 최근에 룰루레몬에서 나도 그럼 운동화 도전할래 라고 해서 3월 달에 블리스필이라는 모델을 론칭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운동화 시장은 남성 운동화 사이즈의 작은 버전이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은 여성만을 위한, 여성의 발, 인체공학적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성만을 위한 운동화 만들게 라고 해서 룰루레몬은 일단 팬덤 자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운동화를 내자마자 다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제일 처음에 낸 게 러닝화였거든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는 러닝화도 하고 슬립온, 뭐 크로스 트레이닝 운동화 다 만들게.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 나이키랑 경쟁할래. 원래 요가복끼리 경쟁을 하다가 시장을 넓혀서 운동화 할래라고 된 거예요. 근데 이익률 자체가 높고 팬덤이 좋으니까 재구매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꼭 나이키랑만 그렇게 경쟁해야 됩니까? 나이키가 1위니까요. 모든 이제 벤치마크 할 때는 1위를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는 마케터의 좀 시각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얘네들이 중고 시장에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는 친환경 정책, ESG 경영 쪽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스파 브랜드가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만들고 버리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환경 오염, 옷을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요즘은 이제 MZ 세대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착한 경영, 그리고 이 친구들이 기업이 도덕적으로도 선량한가 이런 걸 좀 따지는데, 이 룰루레몬이 중고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버리지 마, 내가 되사줄게. 그래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이제 브랜딩하는 어떤 기업의 활동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물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잠글 거예요. 그랬을 때 되사줄게. 약간 선하게 그렇게 행동하면은 소비자는 브랜드 로열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제품을 되팔기 위해서 기업하고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소통하면서 돈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친근감도 느끼고 로열티가 계속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조치인데 브랜드 로열티는 그냥 따라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중고 제품을 이제 회수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안 줘요. 되살 때 상승권으로 줘요. 그래서 기프트 카드로 주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난 내 돈을 현금 주고 샀는데 되팔 때는 걔네 기프트 카드를 받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브랜드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가두는 효과, 락인 효과 면에서 또 이제 풀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MZ세대들의 보험 사기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